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한국교육사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상담에 대한 데피니션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인데, 이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1대1 상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본 설정은 첫째, 수준차가 있어야 상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항상 내담자에는 기본의 깜냥에다가, 이때 깜냥은 역량입니다. 영어로 컴피턴스입니다. 그 깜냥의 근접에는 항상 외부인의 도움에 의해서 더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이지만 예전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교육 심리학자인 비고츠키가 잠재 발달 영역으로 그 이론 체계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항상 그의 잠재 발달 영역을 이용해서 그 내담자의 어떤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적인 활동, 이것이 우리는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것이 1교시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주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과 페어 컨셉, 짝 개념이 있는데, 상담은 항상 무엇을 겨냥하냐면, 내담자와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활동,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 책에 나와 있죠. 54페이지.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상담과 치료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선생님이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자, 거기 치가 무슨 치자입니까? 다스릴 치. 료가 무슨 료일까요? 병 고칠 료입니다. 다스려서 병을 고쳐준다. 이게 바로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거기 한 줄 보면 큰 글씨로 메디칼 텀이라고 되어 있죠. 메디가 뭡니까? 치료라는 접두사죠. 메디칼은 의학의, 의료의 그런 뜻입니다. 텀은 용어. 그래서 원래 치료는 의료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자, 병원을 연상하면 될 것 같고,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는 분이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가 병을 치료하고 고쳐주잖아요. 그런 의료적인 용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치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도 똑같이 의사와 같은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치료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자, 봅시다. 자, 54페이지와 55페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치료란 무엇인가? 자, 치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Therapy. 그래서 What is therapy? 자,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죠? 치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자, 치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그 공란에 한번 자기 생각을 써보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이것은 워크북의 형태로 책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봐야 되지만 지금 실제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잘 정돈해 놓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기 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돈하고 있는지를 쭉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놓고 자기 개인적인 스터디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치료의 3단 변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서양 문명의 시발지, 서양 문명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양 문명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고대 그리스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 의해서 서구 문명이 시작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게 옮겨갑니까?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1번 그리스어, 2번 라틴어. 몇 번입니까? 2번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얘기할 때 로마 라틴 그럽니다. 로마 라틴. 로마가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서양에서 기원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치료를 세라페이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세라페이아라고 나오죠. 이건 그리스어입니다. 세라페이아. 그 라틴어도 다시 이 라틴어 세라페이아, 그리스어의 세라페이아를 라틴어는 세라피아. 이 세라피아에서 오늘날 세러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러피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영어죠. 자, 그래서 이런 세라피아가 세라피아를 거치면서 세라피로 발전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57페이지에 갑니다. 자, A의 세계, B의 세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있다고 봅시다. 이건 병원의 관계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B의 세계, 다시 이걸 상담의 세계로 옮겨가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세계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학교로 가면 상담자가 교사가 되고 내담자가 학생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유비라고 그럽니다. 유추해서 비유함. 영어로 analogy. 자, 그래서 57페이지에 거기 유비에 대한 definition을 선생님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유적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유적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타포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 57페이지 거기 왼쪽에 노트를 보면 거기 눈표 2개, 메타포는 비유 장치, 밑줄 비유하는 장치가 메타포입니다. 유비에는 유추에서 비유함이 유비고 메타포는 비유 장치. 무언가를 A에서 B로 나르다는 뜻의 그리스어 메타페레인. 무언가 something이야, something을 A에서 B로 나르는 거. 이게 메타포의 어원적 의미이고 그걸 동사형으로 메타페레인, something, 어떤 것을 A에서 B로 나르다. 그게 동사고 그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메타포라. 즉 무언가를 A에서 B로 나르는 활동. 이 메타포라에서 오늘날 메타포라는 영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사 대 환자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메타포입니다. 자,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 메타포로 보면 58페이지에 A의 세계는 이게 이제 병원의 세계인데 의사 대 환자는 B의 세계, 이건 학교의 세계로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세계로 이렇게 메타포링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라피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망 또는 개념적인 치료에 대한 개념적인 네트워크는 뭐예요? 그물이죠. 웍은 뭡니까? 활동이지만 네트워크는 그물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개념의 세계로 이렇게 그물처럼 엮어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치료의 개념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점이 치료의 개념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잘 선생님이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치료에 대한 데피니션, 즉 정의인 거예요. 자, 치료,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게 오른쪽 왼쪽에 치료, 돌봄. 치료도 하면서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서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치료는 치료와 돌봄을 하는데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적인 행위와 치료의 프로그램이 일종의 커리큘럼이죠. 정확하게 있어야 올바르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에 대한 데피니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한데, 자 90페이지를 열어보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이것을 다시 보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부에 세러피가 있어요. 오른손 왼손에 치료와 돌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마인드, 즉 서비스. 우리가 이 봉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봉사를 서비스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서비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쓸 때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서비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실천적인 세계는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그 상담은 내담자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아동을 대할 때 항상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 그런 봉사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한쪽으로는 치료해주는 치료자의 역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봐주는 역할은 병원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의 역할도 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 서비스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 마인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정교하고 전문적인 행위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8페이지와 90페이지를 연동해서 보면서 치료의 컨셉추얼 네트워크를 잘 생각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이제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명의 대전환기에서 이 전환기의 조류를 타고 마치 서핑하듯이, 서핑 알죠? 서핑하듯이 조류를 타고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낙오자가 되어 20세기 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이제 20세기
형 교사는 교단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유치하고 나이브하고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생각이라고 여러 번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섭취하는 장소는 학교 장소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 사이버상의 온갖 플랫폼이 지금 난무하고 온갖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창고가 넘쳐납니다. 굳이 그런 지식을 학교에 와서 교사 밑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플랫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오늘날 21세기 용어로는 사이버상의 거래 장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플랫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유료, 무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식을 섭취하는 것이지 굳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그건 21세기형 교사라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우리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에서 우리는 이 상담과 치료라고 하는 세계가 아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교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상담과 치료라는 이론을 배우고 이 이론을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실제 아이들을 상대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 여러분들은 21세기형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1교시에는 상담에 대한 definition, 2교시는 치료에 대한 definition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여러분과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전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 강의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